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마침내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토트넘 하스퍼는 무려 40년 만에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달성. 손흥민 선수는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팀의 주장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이 유로파리그 우승 자격을 통해 내일 새벽 UEFA 슈퍼컵이라는 유럽 최고의 팀에 도전하는 경기를 치르게 되고,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동시에 이탈한 토트넘 하스퍼가 그런 큰 무대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팀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내일 새벽 2025-26 시즌 UEFA 슈퍼컵 경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트로페 데 샹피옹, 그리고 심지어는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하면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팀으로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첼시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머무르긴 했지만 32개 팀 중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폼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상당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동시 이탈로 인해 전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바린 미넨과의 친선 경기에서는 무려 0대4로 대참패를 당하는 등 최근 폼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에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토트넘으로서는 이러한 큰 무대 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조건의 경기가 될 텐데,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등 핵심적인 선수들이 동시에 이탈한 토트넘 하스퍼가 그런 큰 무대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팀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크리스찬 로메로가 수요일 저녁 우디네에서 토트넘 하스퍼를 이끌고 나설 때 그는 팀을 리즈의 무대로 데려가게 된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때까지 UEFA 슈퍼컵이라는 유럽 클럽 시즌의 화려한 개막전에 나선 적이 없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초청받은 팀만이 설 수 있는 엘리트 무대이며 일종의 하이롤러 전용 테이블과도 같다. UEFA는 아무나 이곳으로 들이지 않는다. 이 자리에 서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어야 한다. 이번 수요일 경기는 한편으로는 승리의 전리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었던 그 역사적인 결승전의 보상이다. 토트넘이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엘리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의 팀과 맞붙는다. 이는 곧 그들의 자격을 가늠하는 혹독한 검증이 될 것이다. 초대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과 그 탑 테이블에서 진정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무대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문제는 올 시즌 팬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전력을 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팀 내 최고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2명인 제임스 매디슨과 데안 클루셉스키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그들을 대체할 넘버 10을 영입하지도 못했다. 7월에 추진했던 모건 깁사이트의 영입은 교차 상태에 빠졌고 다른 대안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한 데 대해 팬들은 답답함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쿠두스와 주앙 팔리냐는 분명 전력의 보탬이 되는 영입이지만 토트넘 하스퍼가 여전히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까지 떠나면서 이번에 나설 토트넘 하스퍼의 선발 명단은 그리 위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과거 빅매치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투톱으로 나섰던 시절과 비교하며 더욱 그렇다. 수요일 경기에 나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팀이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영리하고 기민하며 창의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이제는 개개인의 능력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은 올 시즌 토트넘 하스퍼가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팀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오랫동안 토트넘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엘리트 클럽인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실력 있는 팀들과 가장 큰 트로피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자리인가? 일각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세계 정상급 클럽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NFL과 비욘세 공연까지 유치하는 구장, 유럽 최고의 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훈련장, 특히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두터운 인기를 자랑하는 글로벌 팬베이스, 축구 역사 속 위대한 선수들을 배출한 자부심 있는 전통, 그리고 최근 수년간 영입해온 뛰어난 선수들과 감독들까지 2021년 4월 잠시 추진됐던 유로피언 슈퍼리그 구상 당시 토트넘 하스퍼는 그 테이블에 자리를 차지했었다. 물론 지금 구단이 그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쪽 시각도 여전하다. 메이저 트로피 수집의 빈약함, 2008년 리그컵과 2025년 유로파리그 사이 17년의 공백, 그리고 마지막 리그 우승이 1961년이라는 사실이 늘 지적된다. 토트넘 하스퍼 최정상 무대에 걸맞은 팀인지에 대한 가장 큰 논점, 가장 본질적인 의문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챔피언스리그 성적과 맞닿아 있다. 2019년 마드리드에서 결승전에 올랐을 때는 구단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순간으로 여겨졌다. 특히 새 구장이 문을 연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토트넘이 축구 세계의 중심이 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2020년대 내내 새 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 그림이 그려졌고 엘리트 클럽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2019년 마드리드에서의 결승전 이후 토트넘 하스퍼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남긴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음 달 시작될 이번 시즌을 제외하면 그 이후 치른 두 번의 대회 모두 전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2020년에는 RB 라이프치히, 2023년에는 AC 밀란을 상대로 16강에서 힘없이 탈락했다. 그 과정에서 즐겁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은 거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두 차례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막바지에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7로 패배한 경기였다. 그 시기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존재감을 잃거나 아예 출전하지 못하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2010년대 말에 쌓았던 위상을 서서히 잃어갔다. 오히려 목표로 삼던 수준과는 다시 멀어져 보였다. 2023-24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에 전혀 출전하지 못했다. 주중에 유럽 경기를 TV로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 시즌만큼 구단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도 드물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마저 이국적이고 매혹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토트넘 하스퍼가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 여러가지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거치는 긴 여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막바지 이후 처음으로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한다. 다만 지난 시즌 막판을 돌아보면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유로파 리그 우승이 그 지위에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 섞인 시선이 따라붙을 가능성은 있다. 이 때문에 수요일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토트넘 하스퍼가 이 트로피를 북런던으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 대회 결승에 오른 적조차 없었고 창단 143년 동안 슈퍼컵을 들어올린 적도 없다. 우디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토트넘 하스퍼는 곧 다가올 토요일 번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트로피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승리로 얻는 자존심의 회복일 수도 있다. 토트넘 하스퍼가 이 VIP 구역에 설 자격이 있는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할 자격이 있는지를 둘러싼 모든 의문은 단번에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세계 최고의 팀인 파리 생제르맹을 꺾는 것이다. 이는 어느 팀에게나 벅찬 과제다. 특히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치르는 첫 공식 경기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장점은 많지만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 여기에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발 라인업에 합류한 새 선수는 2명뿐인 팀, 그리고 손흥민을 매각하고 제임스 매디슨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까지 더해졌다. 어쩌면 이번 토트넘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스타성이 약한 팀일지도 모른다. 위험한 점은 토트넘이 우디네에 나서면서 이 레벨에서 가장 필요한 기량, 노하우, 모든 것을 갖춘 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경기에서 밀리지 않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결국 자신들이 이 톱 테이블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경기가 끝난 뒤 손에 쥘 트로피보다 더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현재 팀 전력이 너무나도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큰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며 이번 경기를 통해 증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디 애슬레틱에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 팬들 역시 사실상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가지지 않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는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시즌마다 그랬듯이 기대한 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엉망이란 얘기지. 어쨌든 정강이에 맞고 굴러 들어가는 골이나 자책골 같은 걸로 간신히 1대0으로 이기길 바랄 뿐이야. 이번 경기는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좋은 경기력만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은 누구한테도 전혀 부담 줄 필요가 없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큰 경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익숙해져야 하니까. 오늘 경기 파이팅이야 얘들아. 멋진 모습 보여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줘. 그거면 충분해. 물론 이기면 더 좋고. 컴온 유 스퍼스. 손흥민도 이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에겐 그냥 프리패스네. 굉장히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사실상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팀 전력이 너무나도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기임에는 분명한데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